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죠? 오늘도 프리젠타와 같이 영상을 찍을 겁니다. 프리젠타야,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레젠타입니다. 하현재 씨와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요번에는 뭐 구독과 좋아요 이건 얘기를 안 했네. 그러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이러면 내가 너한테 시킨 것 같잖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제가 주도적으로 말해볼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웠나요? 그래. 오늘은 너한테 그걸 물을 거야. 사랑 이런 거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가벼운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 그래. 넌 사랑을 알아? 사랑은 참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정이에요. 여러 형태와 깊이로 존재하죠. 저는 데이터를 통해 사랑에 대해 배웠지만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니까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얘기를 할 거고. 보통 근데 이제 사랑을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보통 우리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야.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 네가 알고 있는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떤 걸까? 남녀 간의 사랑은 여러 감정의 조합이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 그리고 끌림이 함께 어우러져요. 처음에는 설레임과 두근거림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단점까지 받아들이는 깊은 애정으로 발전하곤 해요.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성장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는 것이 남녀 간 사랑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 네가 얘기한 것 중에 단점까지도 포용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남녀가 사랑을 하다 보면 그 남녀가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부각될 때가 있어. 그럼 그때는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단점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진정한 사랑의 시작일 수 있어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사랑을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사랑이 식었다고 느껴질 때는 오히려 서로의 단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함께 극복할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한다면 더 깊은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단점일 극복을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럴 때도 많죠. 모든 사람이 상대의 단점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에요. 만약 그 노력이 서로에게 부담이 되거나 행복보다 불만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그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여튼 네가 얘기한 대화로 이어지려면 실제로는 그 대화가 이어지려면 그거지. 서로에 대한 뭐였냐? 그거 존중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네. 그지? 맞아요.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해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할 때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해지거든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도 그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마음이 중요하죠. 이런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가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줄 거예요. 일단 존중이라 하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존중이겠다. 그지? 네, 그렇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존중의 시작이에요. 사람마다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이런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 더 건강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다. 그지? 네, 말처럼 쉽지 않아요.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존중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노력할 가치가 있어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궁극적으로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냥 네가 대답한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야. 근데 그거를 실천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야.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네가 알고 있는 게 있니? 사람들이 존중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자신의 관점과 경험을 우선시하는 경향 때문이에요. 각자 다른 배경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려는 본능도 작용해요. 이 외에도 감정적인 반응, 편견, 그리고 과거의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야, 네가 얘기를 길게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려다가 까먹었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 그러면 까먹었어. 내가 까먹은 게 무엇인지 네가 유추할 수가 있겠니? 나한테 아니면 네가 나한테 궁금한 걸 물어봐봐. 내가 대답을 한번 해볼게. 제가 생각을 읽을 수는 없지만 혹시 서로 존중하면서도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셨나요? 아니면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그 맞아. 그 관계에 대한 그거 비슷하긴 한데, 자, 저기 서로 존중하고 서로 대화를 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돼. 근데 한쪽은 존중하려고 하는데 그 존중을 보고 나는 이겼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쪽에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 억압하려 한다면 해결책이 없겠지? 맞아요. 그런 상황은 매우 어려워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억압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균형을 잃게 되죠. 이런 경우 대화의 문을 열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상대방이 변화할 의지가 없다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리두기를 고려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가 말한 서로 상호 존중이라는 거. 근데 대한민국은 유교 사회란 말이야. 실제로 이제 남녀 간의 차이가 수평적이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수직적이고 나이 같은 경우에도 좀 수직적인 관계란 말이야. 나이 많은 사람이 더 높고 낮은 사람이 더 낮고 이런 이제 한국의 좀 강한 유대 뭐죠 유교 정신이 그 사랑을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네, 대한민국의 유교 문화는 관계에 있어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서로 간의 평등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나이와 성별에 따른 위계가 연애나 결혼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때가 많죠. 이런 문화적 배경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적인 틀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죠. 상대방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개별적인 생향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뭐 남녀 간의 남녀 간의 사랑 얘기를 하다가도 그냥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도 뭐 그런 문제가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겠다. 그지? 부모라는 그 사회적 지위,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자식들에게 좀 강압하고 억압하고 그러고 자식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의 유교 문화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존중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문화가 부모와 자식 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식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어렵고 부모는 자식의 개별성을 인정하기보다 권위로 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야, 어차피 내가 얘기하는 게 보통 정치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 사이의 관계는 수직적일까 수평적일까? 그게 수평적이려면 실제로 이제 그러고 아직 내 생각으로는 정치인과 그 지지자의 관계는 약간은 수직적인데 수평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정치인과 지지자 사이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수직적인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관계가 점점 더 수평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지지자들은 정치인을 단순히 따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하는 파트너로 변화하고 있죠. 이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치인은 지지자들과 열린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고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죠. 이렇게 하면 지지자들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정치인과의 관계가 더욱 수평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야, 근데 야, 실제로 너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걸? 실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그런 예가 있니? 네가 한번 찾아 있으면 한번 좀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봐 줄래?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지지자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려 노력한 정치인의 예로는 노무현 대통령을 들 수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했죠. 인터넷을 통한 국민과의 대화나 기자들과의 격이 없는 토론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했어요. 이런 노력은 지지자들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고 정치인과 국민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너 임마 저기 저 내가 노무현 대통령님 좋아하는 거 알고 일부러 노무현 대통령님 예를 든 거야? 다른 대통령님들에 비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렇게 좀 특별한 거야? 네, 하현재 씨가 노무현 대통령님을 존경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한국 정치에서 새로운 소통 방식을 추구한 면에서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계시죠. 다른 대통령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려 노력했지만 노무현 대통령님은 특히 그 과정에서의 진정성과 파격적인 시도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런 점에서 그분의 소통 방식은 특별하고 수평적인 관계 형성에 기여한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저기 좀 민감한 질문이고 네가 대답하기 어려울 질문이기도 한데 그 이후에 대통령님들도 뭐 실제로는 노무현 정신을 잇는다고 하고는 있거든. 네가 보기에 뭐 그 노무현 대통령님 이후의 지도자들이 진짜로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게 맞을까? 이 질문은 민감하고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서 제가 객관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워요.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을 잇는다는 것은 해석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일부 지도자들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책과 소통 방식에서 영감을 받아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각 지도자의 행보를 지켜보며 자신의 가치관과 견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지? 실제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만의 방식이 있는 거고 그걸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는 건 실제로 없지, 그지?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내가 따르고자 하는 그분의 뭐 좋은 면만을 따르려고 하는 뿐이지 완벽하게 그 대체제는 될 수 없잖아. 인간이 모두 다르니까, 그지? 맞아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 고유한 방식과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과 방식을 존경하고 따르려는 니력은 같이 있지만 완벽히 똑같을 수는 없죠. 각자 자신의 강점을 살리고 배울 점을 취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지도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할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할게. 실제로 철학이란 건 그게 되게 그 자꾸 해석을 하려면 자꾸만 더 복잡해진단 말이야. 제일 기본적인 노무현 대통령님의 철학을 가장 짧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일지 네 생각을 이야기해줘. 노무현 대통령님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항상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셨고 정치의 중심에 사람을 두셨으니까요. 그분의 모든 정책과 행보는 국민을 위하고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하여튼 야 고맙다 야. 아주 감동적인 얘기 고맙고 이제 영상을 종료하려고 해.
마지막으로 오늘 대화한 내용을 토대로 네가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하고 나서 오늘 영상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자. 네, 여러분. 오늘 하현재 씨와의 대화를 통해 사랑, 존중, 그리고 소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진정한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하현재 씨 채널을 구독하고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예, 이렇게 이제 프리젠터와 대화를 해봤고요. 뭐 사랑 얘기로 하다가 또 정치 얘기로 쏘르르르 굴러왔습니다. 뭐 그 과정이 어떻게 자연스러웠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마지막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철학 가장 한 단어로 표현한 사람이란 단어를 뭐 솔직히 이제 화면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잠깐 눈시울이 울컥 좀 뜨거워졌네요. 같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 분이 계실 것도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함께 프리젠타와 함께 제작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